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려 온갖 악을 썼던 검찰 세력의 준동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 참패의 원흉으로 봉욱 민정수석을 지목했고, 검찰 내부에선 사퇴 요구 분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골 때리는 소식이 떴습니다. 아시아투데이발 아주 재밌는 보도가 떴습니다. 바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 검찰이 이번 검찰개혁 참패의 원흉으로 봉욱 민정수석을 꼽고 있다는 건데, 검찰의 패배감과 분노가 상당한 모양인지 자신들의 대선배 봉욱 민정수석 자진 사퇴 요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보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번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민정라인이 민주당과의 검찰개혁 협의를 맡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강욱 전 의원 등의 전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협상 테이블에 민정라인을 빼버리고 홍익표 정무수석 및 정무라인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을 거치며 검찰개혁 협의는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민주시민들도 납득할 만한 당정청 협의안이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즉,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계속 산으로 가고 도저히 개혁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의 법안이 자꾸 나온 건 민정라인의 장난질이 아니었는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보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할 당시 법안 조율 실무팀인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 법무부 및 검찰은 사전에 해당 법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심장한 대목은 다음 부분인데,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봉 수석이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청와대 내 법률 조율 기능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추진단 사정에 정통한 한 검사는 검찰 출신이 배제됐다는 건 처음부터 검찰의 목소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봉 수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낫다고 했다. 자, 이로써 두 가지 정도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첫째, 철저히 검사 동일체 정신으로 돌아가는 검찰 조직에서 자신들의 대선배 봉욱에 대해 이 정도로 붕괴한다는 건 이번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제대로 되기는 됐다는 방증입니다. 둘째, 이게 핵심인데, 봉욱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말은 결국 검찰개혁을 누더기로 만드는 게 봉욱의 제 역할이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역시나 봉욱이 검찰의 로비 창구이자 그동안 검찰개혁 병목 현상의 주범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봉욱은 지방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교체가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청와대의 정기 인사 때문일지 아니면 정말 검찰 내부의 원망 때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시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오광수, 봉욱을 민정수석으로 지명했던 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후배 검사들을 잘 달래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서초동에서 봉욱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로 나락에 갔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봉욱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후배 검사들 달래라고 앉혀놨더니 오히려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병목 현상을 일으킨 주범이었다면 더더욱 현 정부와 맞지 않는 인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봉욱을 당장 경질하기엔 굳이 청와대 내부의 잡음을 밖으로 노출할 필요도 없으니 민정수석을 비롯한 참모 교체 시기는 전술한 대로 지방선거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또 주의 깊게 본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당정청 협의안 발표 당시 검찰개혁 TF와 법무부도 법안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들이 모든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했었다는 역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로선 봉욱 민정수석이랄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몹시 궁금할 뿐입니다. 더욱이 정성호 장관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수행한 게 아니라 검사들 이익을 대변해도 대통령의 뜻을 적당히 무마할 수 있는 친분으로 오해한 게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아무튼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검찰개혁이니 그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일 뿐 다른 기득권 카르텔이 잠복한 곳에서도 분명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이 현 정권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마침 이에 대해 오늘 2분 뉴스 김대호 기자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한 김대호 기자의 성토를 끝으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 그게 제일 많았어요. 대통령님 SNS 메시지를 모호하게 내시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모호하게 나온 시점이 언제부터였냐? 합당 이후부터였어요. 대통령님은 원래 합당에 대한 평소 지론이 있었다. 전 현 정무수석 다 얘기를 했잖아. 예.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합당이 이제 됐죠. 무산됐죠. 네. 그 이후로부터 사실 부동산 주식처럼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표현이 많았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 부동산 쪽도 지금 국토위랑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떠냐면 정부에서 네. 유예하는 거 네. 5월로 마무리하겠다. 네.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마무리 안 한다. 그러니까 계속 세게 메시지를 전 내고 있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은 국무회에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경찰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청이 맡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못을 박으셨어요. 근데 지금 몇몇 의원님들 글을 올린 거 SNS를 제가 봤거든요. 대통령님 뜻 잘 알겠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잘 강구해 보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지금 실제로 이거를 굉장히 유의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